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의 속편으로 영어적 사고방식 중의 하나인 인식의 정도와 명사의 범주화를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수사 1과 비교하며 보통명사의 세 번째 개념 1을 살펴봅니다. 이번 영상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정관사 하면 하나 단수를 떠올리고 이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하나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 단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각인되어 다른 뜻을 못 보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관사 가 말하는 하나의 뜻입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나 됩니다. 어떤 어로 바꿀 수 있는 한, 명사를 대표하는 중에 하나, 숫자 개수인 1. 보통 명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개념은 개체로 인식되는 명사입니다. 개체는 독립적 개별적 일체입니다. 이를 개체명사 앞에 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말인즉 어에는 하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C 숫자 개수인 1만 뜻하지 않습니다. 어가 C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낼 때 말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객전도라고 할까요? A와 B 때문에 부정관사인데 C가 지나치게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어는 A와 B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A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 lady came to see you. A lady came to see you. 우선 lady가 개체명사라서 앞에 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전 영상에서 배웠죠?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꺼낸 샘플 하나. 이때의 어는 뒤에 있는 명사가 불특정한 명사임을 가리킵니다. A lady, 한 숙녀, 즉 불특정한 어떤 숙녀를 뜻합니다. 국어도 이때의 한은 어떤을 뜻합니다. 그럼 어를 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There is a student in the classroom. There is a student in the classroom. There is one student in the classroom. There is one student in the classroom. 1번 수업이 끝난 지 한참 지났다. 그런데 지금 교실에 누군가 있다. 불특정한 어떤 학생이 한 명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의 어는 불특정한 어떤 한 명을 뜻합니다. 1번은 한 명보다 불특정한 어떤이 중요합니다. 2번 체육 시간에는 교실에 한 명만 남는다. 그래서 지금 교실에 2명이 아닌 1명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2번은 한 명을 강조하고 있고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특정이 있으면 특정이 있겠죠? 불특정은 부정관사 어가, 특정은 정관사 더가 나타냅니다. 불특정, 특정. 이 말이 영어 문법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중요한 것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서양 사회는 개인 중심의 사회입니다. 사회적 단위가 개인이고 개인으로부터 사회가 시작됩니다. 내가 있어야 우주도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있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영미인은 내가 중심인 1인칭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인식적 거리감, 즉 인식의 정도가 중요해집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이 am, are, is로 인칭마다 다른 이유가 인칭에 따른 인식적 거리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인칭은 가깝고 3인칭은 멉니다. 인식적 거리감, 즉 인식의 정도는 영미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고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정사에 대해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어와 더가 좀 유별나서 관사로 부르는 것이지 관사도 앞에서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사입니다. 질문입니다. 치킨의 복수는 치킨즈가 아닙니다. 치킨즈는 총칭을 의미하고요. 치킨의 복수는 some 치킨즈입니다. 말인즉 어는 some의 단수입니다. 불특정한 하나는 어고 불특정한 2개 이상은 some입니다. 어와 some은 단복수의 차이일 뿐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어에는 관사 어와 더를 포함해 some, my와 같은 한정사와 숫자인 수사가 있습니다. 주의! my와 같은 소유격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한정사입니다. 넓게 보면 관사도 수사도 모두 한정사입니다. 여기서 각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어는 수라는 명사문법이 없기 때문에 한정과 수식을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구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영어는 수라는 명사문법이 있기 때문에 한정과 수식을 매우 엄격히 구분합니다. 더구나 영어에서 말하는 한정은 수식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럼 영어에서 말하는 한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2가지입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명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2번째, 명사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many, few와 같은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는 한정사는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한정사를 알아봅니다. 인식의 정도로 되돌아가겠습니다. A. Some. Such a. This. That. The. My. His. A. Some. Such a. This. That. The. My. His. 이 밖에도 한정사의 종류는 꽤나 많습니다. 어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정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부정관사 어부터 소유격 my, his까지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한정사들입니다. 지시사 this, that도 명사 앞에 쓰일 때는 한정사입니다. some이 인식적 거리감이 가장 멉니다. 막연한 느낌으로 인식의 정도가 가장 약합니다. 더에 이어 소유격이 인식적 거리감이 가장 가깝습니다. 분명한 느낌으로 인식의 정도가 가장 강합니다. 강조합니다. 불특정, 특정은 영어에서 인식의 정도를 말합니다. 불특정한 것은 불특정할수록 그만큼 막연하고 인식적 거리감과 인식의 정도가 멀고 약합니다. 특정한 것은 특정할수록 그만큼 분명하고 인식적 거리감과 인식의 정도가 가깝고 강합니다.
이를테면 a book과 my book 사이에 영민이 느끼는 인식적 거리감은 상당합니다. 여러분, 한정사는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는 문법 범주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한정사는 영어 고유의 명사와 관련된 품사로 명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어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인식의 정도를 관사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어는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한정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정사라는 큰 틀에서 어를 생각하면 부정관사 어가 한결 편하게 보이고 비로소 언어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도 관사에서 대부분 사람이 관사가 한정사인 줄을 잘 모릅니다. 관사를 다른 한정사보다 쓰임이 좀 더 많은 한정사로 받아들이세요. 부정관사 이제는 한결 편하게 보이시죠? 다음은 어가 중에 하나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This is a chicken. This is a chicken. 이것은 닭이다. 국어는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굳이 한 마리라고 해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플러스 명사가 특히 보어로 쓰였을 때는 어가 어떤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가 온전히 해석되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국어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킨, 개체로 인식되는 닭, 세상에 복수로 존재하는 닭들 중에 한 마리, 불특정한 어떤 닭, 닭 부류를 대표하는 닭. 이것이 1인칭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영민이 생각하는 치킨입니다. 우리는 표현의 한계로 닭 한 마리로 해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라는 이 작은 글자 하나가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를 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My mother gave me one apple. My mother gave me one apple. My mother gave me an apple. My mother gave me an apple. 3번. 엄마가 사과를 언니에게는 2개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1개를 주셨어요. 이런 말입니다. One apple, 1개를 강조하고 있고 1개가 중요합니다. 4번. An apple은 복수로 존재하는 사과들 중에 복수의 사과들 중에서 나온 사과 1개고 사과들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사과 1개입니다. 요컨대 이때의 어는 부류 종류를 뜻합니다. 4번은 사과라는 과일의 종류로서 엄마가 주신 것이 딸기가 아니라 사과라는 말입니다. An apple, 1개보다 사과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문은 어와 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유심히 보세요. This is an apple, not a pear. This is an apple, not a pear. 사과, 배라는 과일의 종류, 부류 종류를 말할 때는 원을 쓸 수 없습니다. I have only got one pencil. I have only got one pencil. 연필이 한 자루밖에 일의 뜻이 중요할 때는 어를 쓸 수 없습니다. 다음은 어가 일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A month ago. An hour or two. 100 miles. A month ago. An hour or two. 100 miles. 부정관사 언이
오롯이 일에 뜨실 때는 위와 같이 시간이나 거리에 매우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10 a kilo. An hour. A dozen. A person. $10 a kilo. An hour. A dozen. A person. Once a day. A week. A month. A year. Once a day. A week. A month. A year. 부정관사 어는 위와 같이 마다, 당을 뜻하는 per의 뜻으로 단위명사 앞에 많이 쓰입니다.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A day, 하루에, 하루마다, 매일 한 번. One day는 24시간인 하루, 하루 동안을 뜻합니다. 특별명사, 보통명사, 세 개념 모두 확실히 인식하셨죠? 부정관사에서 수라는 명사 문법이 국어에는 없고 영어에는 있는 이유를 설명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 서양인은 세상을 관찰했고 관찰에서 비롯된 분석적 사고로 세상을 분리, 구별했습니다. 즉, 분류했습니다. 분류는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끼리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것끼리 하나로 묶음. 이것이 범주화입니다. 영어 명사 5가지도 영어 명사를 범주화한 것입니다. 범주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인이 이해하기 참 힘든 점인데요. 예를 들어 집합명사 furniture는 어를 쓸 수 없고 s도 붙이지 못합니다. 영미인 눈에 furniture가 치킨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범주화, 다르게 보여서 다르게 분류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furniture의 뜻은? 우리는 보통 가구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가구가 아닙니다. 가구가 아니면 그럼 무슨 뜻이라는 말인가요? 우리에게는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결론은 furniture를 치킨과 다르게 보는 영민의 눈, 영민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주화는 단지 범주화로 그치지 않고 문법에 반영되어 단복수가 정해지고 동사형이 선택됩니다. 이 때문에 더더욱 영민의 생각을 아는 일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명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했죠. 영민의 생각을 모르면 캐틀형 집합명사, 폴리스형 집합명사 하면서 암기하는 문법으로 취급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반복됩니다. 영민의 생각을 알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영어도 언어고 인간의 인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니 생각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통명사에 이어 집합명사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너희는 집이 어디니? 너희들은 집이 어디니? 너희도 복수, 너희들도 복수, 둘 다 복수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와 너희들의 차이점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두 예문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으로 집합명사를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